원에서 최대 500원의 포인트를 주면서 네이버 리뷰는 10달 만에 1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제천 사우나발 코로나19 감염이 꼬리를 무는 양상입니다. 동선을 숨기고 사우나를 옮긴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24시간 무인 점포를 턴 남녀 절도범이 충북에서 범행을 이어가다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마을 전체의 노력으로 통폐합 위기까지 갔던 시골 학교로 다시 학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막히면서 농촌 인력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일손이 달리자 작물을 갈아엎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의 한 사우나에서 나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역 내 목욕탕 곳곳으로 번지자 이용객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충주와 음성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충북 누적 환자 수는 2,000명에 다다랐습니다. 보도에 이지형 기자입니다.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가 다녀간 제천의 한 사우나. 이곳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천에서는 사우나와 목욕탕 4곳에서 줄줄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반경 1km 안에 몰려 있는데 방역당국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사우나가 집단 감염 여파로 운영을 중단하자 가까이 있는 다른 목욕탕을 찾아 나선 이용객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70대 확진자는 첫 사우나를 이용하고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채 또 다른 목욕탕을 이용했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목욕탕 특성상 확진자가 한 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같은 목욕탕을 찾은 이용객부터 그 가족과 지인까지 전파되면서 지난 열흘 남짓 동안 제천에서 나온 확진자 대부분이 사우나 관련 환자로 잡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제천 318번 확진자와 식사를 함께한 지인 1명입니다. 나머지 2명은 현재 자가 격리 중 유증상으로 검사하여 오는 25일까지 지역 내 모든 목욕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제천시는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전체 목욕탕 24곳에 종사하는 세신사, 이발사, 매표소와 매점 직원 등 60여 명에 대해 전원 진단검사를 벌였습니다. 일단 모두 음성으로 나왔는데 충청북도는 이용객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열흘 넘게 감염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다중 이용시설인 점과 여러 목욕탕을 옮겨 다닌 사례가 밝혀지고 있어서 제천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주에서는 지난 4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친 요양병원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 후 확진 사례가 나온 건데 방역당국은 2차 접종까지 해야 항체가 형성되는 만큼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지역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농가가 많은데 코로나19로 숫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음성군의 한 채소 시설 하우스. 평소 4명이 일하던 공간에 베트남 노동자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 자격을 갖춘 이주 노동자 6명을 고용해 하우스 22동을 관리해 왔는데 신규 입국자를 구하지 못해 1명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5명을 채워달라고 정부에 신청했지만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직원들은 웃돈을 주는 제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재배할 인력이 없어 채소가 웃자라면서 하우스 한 동은 아예 갈아엎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상품성이 참 좋은 건데 작업을 못한다는 농민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인근의 버섯 재배 농장입니다. 지난해 노동자 2명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반년째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올 들어 생산량이 15%나 줄었는데 남은 직원들도 절반은 비자가 만료돼 조만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만기돼서 나가야 되는 외국인이 줄줄이 있는데 이 친구들 나가면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더 줄여야 되고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농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입니다. 항공편 운항 중단과 자가격리 등으로 비용 부담이 늘면서 이주 노동자 입국이 상당수 무산됐습니다. 충북을 기준으로 2019년 703명이던 단기 체류 노동자는 2년간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고 장기 체류 자격을 갖춘 노동자도 농업 분야에서만 1년 새 28%나 줄었습니다. 현재 대다수 농가가 이렇게 이주 노동자를 고용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없으면 농사를 짓기 어려울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인력 시장을 통한 미등록 외국 인력, 이른바 불법 체류자들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 공급이 달리다 보니 웃돈을 줘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20자 좀 나눠줘야 되니까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달라고 난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충청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봉사 개념의 일손 돕기를 늘리고 내국인 인력중개센터를 운용하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사태가 길어지면 농사 규모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농민이 늘어 결국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 무인 점포만 골랐던 2인조 절도범들이 한 달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와 충주를 비롯해 전국 25개 시군, 30곳 넘는 무인 점포가 피해를 봤는데 이들은 CCTV 앞에서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CCTV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충주의 한 24시간 무인 점포. 인적이 드문 새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녀가 점포로 들어옵니다. 여성이 망을 보는 사이 남성은 현금이 든 무인 결제기의 잠금 장치를 뜯어냅니다. 여성이 안을 뒤져 현금 다발들을 꺼내 주머니에 넣은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사라집니다. 여러 차례 손발을 맞춘 듯 이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장 정리하러 나갔다가 금고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보니까 열려 있더라고요. 자물쇠가 부서진 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금고가 털린 거는 처음인데 좀 많이 놀랬죠. 이 남녀는 하루 전에는 청주에 있는 무인 점포도 똑같은 수법으로 털었습니다. 범인들은 가게 내부에 있는 CCTV 7대가 범행 장면을 고스란히 찍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가게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저희한테 다가온 거죠. CCTV 앞에서도 대범했던 이들의 범행은 결국 CCTV 때문에 막을 내렸습니다. 버스와 도로의 CCTV에 남겨진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광주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녀는 지난 한 달여간 강원도 속초 등 전국 25개 시군에서 34곳의 무인 점포만 골라서 1,80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무인 점포의 특성상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요. 그리고 금고 안에 일정 금액의 현금이 있다는 걸 노렸습니다. 이들은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무인 점포의 경우 비싼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각종 철도 사업이 진행되고 광역철도망 요구도 더해지면서 청주공항이 철도의 중심으로 부상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관련된 철도 사업이 무려 5개에 이르는데요. 이용객 증가는 물론 구상 중인 신도시 개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선 철도가 지나는 청주공항. 천안 청주공항 간 복선 전철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고속화 사업도 청주공항에서 시작됩니다.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비롯한 3개 광역철도까지 더해지면 청주공항은 5개 철도 사업의 중심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청주공항이 또 있고 대전, 세종권에서 청주공항에 그런 또 인적 물류 이런 게 활발히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더 크게는 중부 내륙선 지선을 통해서 그 강원권까지. 충북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에서 충청북도는 2019년 300만 명이었던 청주공항 이용객이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만으로도 4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간이역만 설치된 청주공항은 그동안 열차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객의 한계가 있고 중부권이나 경기 남부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상 상당히 약했다.
청주공항 주변 인프라 구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에어로폴리스가 3단지까지 계획돼 있고 공항 주변에 인구 5만 명 규모의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망 구축에 대비해 개발 유보지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달이면 청주공항은 개항 24주년을 맞게 됩니다. 철도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 광역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세종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이 내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세종시 조사단은 소속 공무원 약 2,000명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국가산단 검토 단계에서 지정일까지 예정 부지에서 거래된 토지 63필지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자진 신고한 공무원 일가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체 징계와 수사 의뢰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청주 지역의 올해 개별 주택 가격 확인이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청주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 확인과 이의 신청을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로 등 이용 현황을 반영한 6만 3천여 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해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학생이 없어 분교 위기까지 갔던 시골 초등학교에 다시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까지 가세해 장학금과 주택 제공 등을 내걸고 학생 유치에 나선 시골 초등학교의 도전이 결실로 이어진 겁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학생회 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5학년 민지는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전학 왔습니다. 함께 전학 온 쌍둥이 민석이와 민준이도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저를 꼭 믿고 믿어주세요. 후보 강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 학교에 민지처럼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은 유치원생을 포함해 무려 32명. 한때는 학생 수가 10명까지 줄면서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었지만 지금은 40명으로 늘어 걱정을 덜었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학교에 이제 생기가 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마을 어르신들도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굉장히 기쁘죠. 학생 수가 이렇게 늘어난 데는 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교 살리기 운동의 역할이 컸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전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주고 집도 농촌 빈집이나 마을 회관을 새롭게 꾸며 무료로 내주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은 기관이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면 자체가 존폐 위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 등교가 이뤄지고 작은 시골 학교만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우선은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도시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그 학교의 생활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혀 하진 않았거든요. 전교생이 2년 연속 20명 이하로 줄면서 분교 위기에 몰렸던 또 다른 초등학교도 일찌감치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쳐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구심점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꼭 지켜야 되겠다는 거. 학교 살리기 운동 2달여 만에 학생 수가 22명까지 늘어 분교 대상 기준 20명을 넘어선 겁니다. 흙과 햇빛과 그렇게 어울리면서 따뜻한 그런 감성을 가진 아이들이 자라날 것이고 학교와 자치단체는 물론 마을 주민들의 필사적인 노력까지 모여 위기에 처한 농촌 작은 학교들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대전시가 충청권을 아우르는 광역경제권 구축의 첫 단추로 세종시의 지역화폐 통용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세종시가 거절했습니다. 세종시는 대전 세종 간 지역화폐 통용과 광역화 추진은 시기상조며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세종 시민이 대전에서 소비한 금액이 1,474억 원인데 비해 대전 시민은 세종에서 555억 원을 썼고 지역 화폐 가맹점이 대전의 7분의 1로 적어 자금 유출과 소상공인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비대면 소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격 온라인 스튜디오가 청주 서부소방서에 마련됐습니다. 12명의 전문 강사진이 시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응급처치 등 온라인 안전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주 서부소방서는 매년 5만 명 넘는 시민들에게 소방 안전교육을 벌여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진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비 촉진 릴레이 홍보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송기섭 군수는 진천에서 사야 진천이 살아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퇴근길 자택 근처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릴레이 다음 주자로는 김성우 진천군 의장, 왕용래 진천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지목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위에 유기견 4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속도를